모든 시험에는 논란이 따릅니다. 최고의 출제진이 몇 달 동안 합숙까지 하면서 논의의 검토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며 고르고 고른 시험 문제들이건만 출제 오류는 거의 빠짐없이 출현하고 복수의 답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주름살을 늘리게 되죠. 어떨 때는 정답은 분명히 아닌데 또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답들 때문에 채점자가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점수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제의 답이 애매하다는 것은 수백 수천 명이 당락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며 천당과 지옥을 가로지르는 외줄 위에 서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 답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데 뉘라서 그에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수험생은 눈에 불을 켜게 되거니와 수험생의 부모들의 눈에서도 불기둥이 솟게 마련입니다. 그 광휘와 열정이 가장 격렬하게 불타올랐던 사건이 1964년 12월 7일 벌어집니다. 이날은 서울 전기중학교 입시일이었습니다. 이때 중학교 입시는 뺑뺑이로 중학교에 진학했던 세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한 경쟁체제였습니다. 층층시하로 서열지어진 학교들 가운데 일단 인류중학교에 입학하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 동년배들과 어울려 같은 계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것으로 사회적 서열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도 오지 않은 꼬마들이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표 방에 붙여놓고 머리 터지도록 공부를 해야 했고 문제 하나하나에 파들파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KS 마크, 즉 경기고 서울대 라인의 시작, 즉 K자를 처음 그리게 되는 경기중학교 1965년 커트라인은 160점 만점에 154.6점이었습니다. 문제 하나가 아니라 반 개도 얼마든지 수험생의 운명을 뒤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엄중하고 막중한 문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자연 문제 30개 가운데 18번 문제. 엿을 만드는 순서를 나열한 후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디아스타제였는데 다른 보기 가운데 폭탄 하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즙이 그것이었습니다. 무즙도 답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교과서에도 무즙에 디아스타제가 함유되어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폭탄의 안전핀이 제거된 겁니다. 무즙 폭탄이 터지면서 교육청은 곧바로 A급 초대형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 태풍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부풀리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논의 여지가 없다면서 무즙이 답이 안 된다고 단언했으나 교과서를 펼쳐서 들이미는 학부모들의 격노한 목소리 앞에서 해당 문제의 무효화로 엉거주춤 후퇴했는데 이번에는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적은 학생들과 부모들의 아우성에 기가 질려서는 무조건 디아스타제만 정답으로 선회해버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이래? 낙방하게 된 무즙파 부모들은 행동에 나섭니다. 그 직접 행동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무즙으로 만든 엿을 직접 들고 교육청으로 쳐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 전날 거세게 항의하는 부모들에게 교육감이 무즙으로 엿이 만들어진다면 무즙을 답으로 쓴 아이들을 구제해 보겠다라고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무즙을 넣고 만든 엿단지를 지키던 부모들은 엿인가 아닌가 먹어보라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식 구호가 있었다면 그 구호 참 들을만했을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교육감은 어서 나와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이 좌충우돌의 구구절절한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무즙 사태는 법정으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난 5월에야 무즙파 학생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원하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학생들은 행운이었습니다. 3년 뒤 치러진 경기중학교 입시에서는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쓴 그림은 이란 미술 문제에서 복수 정답 시비가 일어났고 학부모들이 교장과 교감을 연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른바 창칼 파동입니다. 5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갔으나 이번에는 끝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일 때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사라진 과거를 더듬을 때
옛날 얘기의 감칠맛은 더더욱 우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는 즐겁고 구수할 수 있지만 우리 집 뒷동산에 호랑이가 어흥거리고 있다면 이건 전에 다른 호러물이 되겠죠. 즉 옛날 얘기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때 우린 결코 옛날 얘기에 태어날 수 없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집이건 창칼이건 교육당국에 항의하는 부모들의 근거는 교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른바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스펙이 필요하고 그 스펙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수적이며 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불러 애가 학업 수준이 떨어지니 학원에 보내세요. 충고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이라도 더 앞서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선행학습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시의 열혈 부모들이 오늘의 우리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러고 사니? 하면서 불쌍하게 바라볼 것 같아 입맛이 쓴 것은 저뿐이 아닐 겁니다.